안녕하십니까. 제주와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 지하수는 수위 하강, 수질오염, 해수 침투라는 3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지 않는 용천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제주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제2감귤 가공 공장이 지하수 오염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처럼 제주 지하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조직은 물정책과 상하수도본부, 친환경농정과 등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어 전체적인 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물관리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제주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주와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방송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주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에서는 물관리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의장을 역임하셨고 제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특히 제주물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직접 제시해 주는 분이십니다. 다음은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를 대표하는 환경활동가시죠. 환경 문제 실상을 지역 이슈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 및 조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주와미래연구원이 지난 10월에 도민 620명을 대상으로 물 문제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정책에 대해서 도민들은 잘못한다는 응답이 63.4%, 잘한다는 응답이 3.8%로 제주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혹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분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물정책에 대해 무엇 때문에 도민들이 잘못하고 응답하는지 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 김태석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열어주시죠. 예. 아까 도민들이 그 물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제주도가 진행하고 있는 물정책이 그만큼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3전 하면서 이제 물정책 지하수 정책을 가만히 보면은 정확한 진단이 있는 다음에 처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모든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진단한 다음에 그 약을 처방하고 집도를 하는데, 제주도는 그런 데이터가 기초 데이터라든지 정책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아까 뭐 네. 그 3대 오염, 3대 문제 얘기했지 네. 않습니까? 지하수 함량, 다음에 네. 수질 오염, 해수 침투. 그런데 그 수질 오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수질 오염에 대해서 뭐 비료라든지 액비 뭐 이런 건 있지만 농약에 대한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강수량 문제, 그 지하수 그 수량 함량 문제만 하더라도 한 몇십 년간 그 지하수 함량 여건이 엄청 변화가 됐잖아요. 네. 그 대지로 변경된다든지 경작지로 변경됐다든지 뭐 도로로 변경됐다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무조건 과거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염은 더 심화될 것이고, 또 지하수 함량은 점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용량은 많아지니까 해수 침투는 심해질 것이고, 네. 이런 분야에서 그 도민들이 그 제주도정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반증으로 생각합니다. 네. 홍영철 대표님은 네. 도민들이 혹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2016년부터 제주도의 그 물 관련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네. 2016년도에, 이 전국 방송을 통해서 제주 하수처리장의 그 하수가 네. 정화되지 않은 채 바다로 나가는 모습이 보여졌고, 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이 상수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중산간 지역이 35일간 제한급수 예. 되면서 제주도의 그 유수율이 한동안 전국에 화제가 됐는데, 예. 유수율이라는 것은 물을 정수를 해서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보내면 가정에 얼마나 도달하느냐 이건데 당초에 제주도는 80% 정도가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사실을 보니까 50%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게 대나무로 만들어서 관을 보내도 그 정도는 가겠다. 뭐 그런 예. 조소 섞인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지하수 같은 경우도 서부 지역 같은 경우 예전에는 동부 지역에 그 소금 이 염분이 나왔죠. 그거는 이제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바다가 역침투해서 나오는 문제였는데 서부 지역엔 그 문제가 안 나왔었는데 2017년도에는 서부 지역도 네. 한경면 지역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네. 지하수를 뽑았는데 염분이 나와서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네. 전반적으로 서쪽 지역의 지하수의 하강 그리고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이용량을 초과하는 예. 지하수를 허가했다. 뭐 예.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도민들이 예. 제주 도정이 제대로 정말 이게 전반적으로 하수, 상수도, 지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전반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오히려 도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과 더불어서 행정에 대한 그 신뢰가 많이 무너졌죠.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제주의 지하수 물관리 위기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실상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물관리를 하려면 대단히 많은 요소들이 충족돼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물관리 조직 또 그다음 문제점 이러한 것들이 있을 텐데요. 김태석 기원님, 물관리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물이라는 건 하나의 그 보이지 않는 강이거든요. 지하수, 특히 제주 지하수는 그 하천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것은 통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관리 정책, 지하수는 누가 하나요? 물산업화라든지 이것은 물정책. 청정환경국에서 하죠. 예. 다음 상하수도 문제는 누가 하나요? 상하수도 본부가 하죠. 하죠. 농업용수는 친환경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하천수는 누가 하냐면 예. 재난안전실에서 해요. 예. 물이란 건 하나입니다, 하나. 예.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로 예.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따로따로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잖아요. 예. 그러면 농민들이 농업 부서에다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예. 그럼 공무원들은 이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분들은 이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진력을 다하지 물이 오염이라든지 예. 이용량이라든지 지하수의 예. 문제는 그렇게 별로 예. 신경을 안 써요. 예. 그러니까 부처 이기주의로 부처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 있고 그 어떤 그 지역적 현안, 예. 자기의 지역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수 있는 네.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물 관리 정책은 또 하나로 가야 되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하수는 보이지 않는 강입니다. 예. 이 보이지 않는 강이 이제 빗물이 내려서 땅속으로 스며들고 예. 땅속으로 스며든 물이 바다로 가고 네. 또 바다에 있는 물이 다시 또 예. 올라온다는 건 다시 그 예, 증발해서 순환된다는 거죠? 예. 대순환된다는 뜻인데 하나의 그 운명 공동체로 엮어져 있는 건데 예. 이것을 부서별로 이제 분류한다는 게 네. 대단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가겠지만은 적어도 물에 관한 하는 네. 그 끊을 수 없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관리 체계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 네.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의 더 예를 든다면은 이것만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자연 녹지에 새로운 타운을 만든다 합시다. 네. 신도시를. 근데 그 신도시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 함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거기에 세멘트로 받아진 빗물은 불특수층이 늘어나겠죠. 유출량이 돼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예. 그럼 이때 과연 물 관리 정책과 협의가 되느냐? 예. 물 정책과하고 협의가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환경도시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모든 심의위원회에서 그 지하수가 생명수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 어떤 그 새로운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청정환경국에서
어떤 동의라든지 네. 지금이 조직을 이야기한다면 네. 동의라든지 어떤 그 참여가 네.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기 부서 중심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전체에 대한 부족한 것도 모르고 잘못되는 것도 모르고 지나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물이란 건 하나의 유기체인데 따로 떼어놔서 부서별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도민들이 이해하실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홍 대표님께서는 네. 왜 그 물관리 조직이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상태로 되고 있을까요? 조직의 네. 문제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 김태석 의원님 말씀대로 네. 물이라는 거는 이 순환 체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어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하수를 우리가 지하수에 전적으로 제주도민이 98%를 의존합니다. 근데 네. 상수도 쪽에서 물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지하수를 뭐 함양량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막 뽑았어야 된다. 네. 막 뽑는다. 이러면은 어쨌든 지하수 부족 문제가 나타날 거고 돼도 또 되죠. 한편으로는 하수량이 증가하게 그렇죠. 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부서 간에 조율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각각 부서에서 네. 만약에 상수도가 부족하다 하면 뭐 관정을 더 판다든지 예. 아니면 하수 처리가 뭐 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수 처리는 더 지어. 예. 뭐 이러면 되고 지하수도 뭐 더 뽑아 올려. 뭐 이렇게 하고 각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어떤 그 서로 간에 이게 선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예.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물의 순환 체계에 맞게 각각 그 과정에서 네. 그 부서 간에 또는 네. 기관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예.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홍 대표님께서는 협업 문제하고 공급 위주보다는 수요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구하면 다 이렇게 내주는 방식의 문제점들을 지적했거든요. 근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합 물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통합 물관리는 아마도 시설의 통합, 수량 수질 관리의 통합, 조직의 통합을 포함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섬 지역도 이러한 공통적인 물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적인 지하수 관리, 물 관리로 인정받고 있는 하와이 주에서는 우리하고 다른 수자원 관리위원회라는 특별한 조직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김태석 의원님 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하와이가 미국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하와이가 이제 1961년도에 미국 연방에서는 최초로 토지이용 관리법을 만들어요. 61년도에. 그 토지이용 관리법은 무슨 말이냐면은 뭐 자세하게 내가 설명해서 하나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네. 그것은 땅 위, 네. 지표가 건강해야 땅 속이 건강하다. 예. 이런 이념입니다. 근데 호놀룰루시가 있는 오아후 섬에는 토지이용 관리법에서 보전지역, 농경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보전지역이 말이죠. 1961년도 이후에 예. 약 한 40%가 되는데, 오아후 섬이. 예. 단 1% 토지이용 변경이 안 됐어요.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토지이용 관리법이 그 철학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거죠. 지하수 함양에 예. 저해되는 행위가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또 수질 오염, 수질 오염.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제주도를 같은 섬이지만 제주도를 봅시다. 제주도 지하수 1등급은 절대 보전지역에 포함됩니다. 네. 지하수 2등급인 건 어떤 경우냐? 거기에 생태 3등급이라든지 이게 들어가면 개발이 가능해요. 네. 그럼 그 개발한 지역에서는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수량과 수질 문제가 그렇죠. 영향을 수량과 받겠죠. 수질과 동시에 예. 관리되죠. 그래서 아까 지금 김태현 박사께서 수자원 관리 하와이 얘기했는데 예. 하와이에는 수자원 관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물 정책을 최상위 정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어떤 식을 하고 있냐면 수자원의 평가 및 보호, 예. 또 계획, 예. 이용 및 규제, 데이터 수집, 예. 하천 지역 이용 보호, 집행 및 기술 지원. 예. 이걸 수자원 관리위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모든 물에 관련된 그러한 그 부서는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수자원관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는 뜻이죠. 예. 이거에 의하면은. 예. 따라서 최상위 정책으로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이제 그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제주의 지하수가 생명수라고 인정한다면 과연 우리가 제주도민이 또한 우리 행정이 제주의 지하수를 생명수 취급하고 있는가? 예. 탈레스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예. 그런데 제주 생명의 근원이 물입니다. 네. 또 제주의 미래도 물이에요. 네. 물이 없는 제주는 생명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제주의 미래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예. 따라서 우리 김태현 박사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제주의 수질과 수위, 함량 이런 해수침 이런 것을 보호하고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는 건 아까 우리 홍영철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을 커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게 땅 속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예. 그 제주 지하수가 그 상수도가 96%가 지하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7곳이 취수 정수장이 있는데 네. 근데 지금 현재 몇 군데가 고도 정수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미 많이 오염되어 예, 예. 있다는 예. 반증이죠. 예. 그리고 그 고도 정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면 약 4천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러한 정책을 이제는 그런 정책도 해야 되지만 이런 정책이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아까 얘기한 땅이 건강해야 된다. 네. 수질 보호를 위해서 토양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액비 이런 걸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최소화시키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이거 최소화시켰을 때 농업 생산량이 감소됩니다.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좀 줄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농업 생산이 감소되기 때문에 네. 즉 우리 조직 체계는 네. 행정과 다음에 농민과 어민과 전문가와 이런 거버너들이 네. 서로 참여해서 거버너십을 이루어 가지고 네. 서로의 이해 당사자들이 토론에 의해서 네. 의사결정을 해 가지고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것이 뭐 환경청이든 네. 물정책과든 네. 뭐 이 수자원관리위원회든 뭐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말이 좀 장하게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영철 대표님, 김태석 의원님께서 하와이 사례를 들면서 통합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정말 통합물 관리 체계만 구축하면 우리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통합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결국은 실현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통합물 관리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 저는 정책적으로 지금까지는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일관해 왔는데 그게 위주로 되어 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이런 통합 물 관리 체계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하고요. 만약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간다면 각각 부서에서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더 늘리면 되니까 뭐든 그렇죠. 지하수를 더 뽑아내든 상수도를 더 만들든 뭐 하수 처리 시설을 더 만들든 근데 이게 문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수요 관리를 하려면 수요 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면 부서끼리 엄청난 협업이 필요하고요. 또한 막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건 제한하고 규제하고 또 막대한 재원도 들어가야 되고 공급 정책도 뭐 재원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그런 어떤 이 정책 집행에 강력한 힘과 일관성과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이제 물관리 계획들 좀 세우는 거 보면 저는 좀 약간 의아스러운 게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이제 좀
뭐 이쪽이 부족할 땐 이쪽 가져다 쓰고 저쪽이 네. 부족할 땐 저쪽 가져다 쓰는 그런 개념으로 네. 통합 물 관리를 얘기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지하수 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점이고요. 그래서 수요 관리 측면의 어떤 정책들을 일단 잘 모아보고 이것들을 어떻게 분배하고 집행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태석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통합물 관리 체계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예, 예. 왜 그러한 일들을 도에서 진행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었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의원으로서 철학의 부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사의 철학의 문제죠. 네. 이거는 지사의 철학의 문제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 지사의 철학을 공직 사회에 어떻게 스며들게 하느냐 네.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사의 철학을 예를 들어서 물이 네. 지하수가 제주의 최상의 정책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거에 몰입한다면은 그 공직사회 그거 스며들게 만드는 건 지사의 의무고요. 예. 다음에 공직사회는 사실은 보수 집단이에요. 예. 어떻게 정책 변화에 대한 상당히 보수적인 접근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런 책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하는 것도 지사의 철학의 문제예요. 예. 근데 정책이 실패한 게 있었거든요. 예. 모든 정책이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 부서마다. 음. 근데 이러한 가다가 이제 실수하는 거, 실패하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성공의 밑거름을 만들어 갈 것이냐는 건 지사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들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가고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수용, 네. 정책에 대한 수용을 지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이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공직사회가 조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네.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예. 홍영철 대표님,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되면서 하수도 업무까지 시에서 보던 그러한 것을 도로통합기관하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어떤 문제의 심각성이나 직접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는 그러한 얘기들이 제기되면서 하수도 관련 업무는 행정시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실제 실천하는 주체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이제 하수도 문제가 지금 제주도가 심각한 상황이라서 그 하수 처리 부분이 상당히 골치가 아픈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들을 높여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네. 뭐 한동안 환경공단 뭐 얘기도 있었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단순히 어떤 뭐 행정시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시로 이관하는 것은 그런 이유라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상당히 그렇죠. 어떤 이 하수 처리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고도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어떤 그 이전의 하수 발생량을 줄이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하수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너무 이렇게 광역화해가지고 한 곳에 모으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펌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지역마다 네. 약간 왜 남의 동네 하수를 우리의 하수 여기서 늘려가지고 여기서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충돌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지역을 좀 나눠서 그 지역의 하수들은 그 지역에서 처리하는 그런 네. 형태로 좀 관리가 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행정시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하수 관리형은 광역망으로 가는 게 맞은 것 같고요. 근데 그 광역망은 시가 관리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물론 이것은 이제 각자의 생각이 좀 틀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통합
관리 차원에서 간다면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통합관리 차원에서 간다면 이것은 광역망이라는 말이에요. 광역망을 시가 분절해서 이제 지평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도가 이론적으로 가야 되고 다만 이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이제 뭐 시하고 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홍 대표님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틀리더라도 얼마든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저는 광역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관리 주체보다는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서로가 자기 할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태석 의원님, 제주도 수자원 관리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의회에서 상설위원회 구성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별도의 조직과는 다른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설위원회. 그러니까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가칭이란 표현을 썼는데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상설위원회를 뜻하는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정환경국을 확대 재편해서 환경청으로 간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 같은 게 예를 들어 들어온다면 약 1,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거를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서 이제 환경청으로 간다든지 무슨 위원회를 간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단 하나만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기여금이 들어온다면 약 1,500억을 예상하고 있는 거기에 몇백억 정도는 고차를 매입하고 다음 중상한 지금 경작지가 상당히 많이 변했는데 중상간을 이제 해서 지금 개발 토지 비축제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그런데 이제는 토지 보존 비축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관과 토질과 수질을 동시에 잡는 삼중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런 환경보전기여금을 통해서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청정환경 같은 조직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환경청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상설위원회를 내가 꼭 고집한 게 아니고 예컨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김태석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우리 홍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조직 확대라는 측면보다는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물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 지역과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여러 직업군에 따라서 이 이해관계가 되게 첨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문제.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지금 저수지에 물을 왜 안 쓰냐. 근데 그걸 끌어다 쓰면 다 스프링클러 막혀가지고 못 쓴다. 그러고 있고, 그러면 지하수 원수 대금을 올리겠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농사를 지으란 말이냐. 이런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하수 문제도 사실 왜 요번에 동부하수처리장 월정에 있는 동부하수처리장도 삼양 화북 지역의 하수를 그쪽으로 보내서 처리한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삼양 하수를 받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그런 갈등도 나타나고요. 상당히 이 하수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물 관련해서 지하수 문제도 만약에 지금 어느 한쪽이 물이 지하수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서 다른 쪽에서 끌어다 쓰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거기에 따른 이해 충돌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거버넌스와 수요 관리라는 것은 강력한 힘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민의 힘을 실는 도민의 힘을 실는 그런 기구로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상소라도 물론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하시는 김에 물 관리 또 수량 수질 관리, 용수 공급 굉장히 전문적인 그러한 일이잖아요. 현재 제주도 물 관리 조직은 대부분 전기 토목 기계 화공직 등 기술직으로 이제 배치돼 있어 물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물 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주도 제주연구원 산하에 있지만 제주 지하수연구센터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지하수연구센터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 모든 시작은 지하수라고 봅니다. 지하수고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각각 상수도 부분하고 하수도 부분하고 연관돼 있다. 그리고 농업 부분이나 다 네. 연관돼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수 연구센터라는 부분들은 사실 뭐 구체적으로 가서 뭐 기계를 조작하거나 이런 건 아니죠. 연구 어쨌든 영역이죠. 지하수가 어느 정도 지금 함양이 되고 있느냐. 네. 과거에 아까 김태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여건하고 달라졌는데 우리는 네. 과거 여건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하수 함양량을 계산하고 있고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업데이트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제 분석과 네. 그다음 지하수는 어디에 얼만큼 분포하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그런 불구하고 부분들. 공무원들이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는 네. 여전히 네. 남아 있거든요. 네. 그 문제는 그런 어떻게 부분들 보십니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 연구센터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너무 미약한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좀 여기에 힘도 많이 실어야 되고 네. 구체적으로 이게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네.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좀 어떤 강화가 필요하다. 그 대선 후보들이 지방에 내려가면 지방대학 육성, 산학 연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사실은 꿈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어떻게 산학 연계가 됩니까? 네. 거기에 그 산업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산업체를 이루어지는 그 인재를 거기서 네. 대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제주는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와이도 마찬가지고요. 물 산업이 또 물이 제주도 생명수라면 제주대학에 이런 물 관련된 학과가 있어야 되겠죠. 네. 거기서 끊임없이 인재를 공급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인재를 공급하면서 그 물 그건 환경의 문제잖아요. 네.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은 얼마든지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건 뭐 네. 환경에 대한 목적성이기 때문에. 네. 김태석 의원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일각에서는 제주도 수자원 공사처럼 공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조직에 계속 맡길 것인지 보다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인재는 그런 산학 연계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환경관리공단 이야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그 공단을 쪼개야 맞는 거예요. 네. 교통공단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관리공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는 또 이해 당사자들이 복잡하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한 그것도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공무원들이 지금 상하수도 본부라든지 네. 이런 데를 상당히 기피하죠. 기피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박사께서 얘기하신 그런 전문직들이 안 가고 기계나 네. 뭐 전기나 이런 직들이 가죠. 네. 그래서 그건 뭐 지금 그거에 대한 대우의 문제도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저는 그 산학 연계를 통해서 제주도가 네. 과감하게 이것이 최상위 정책으로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네. 제주도가 그 제주대학교나 어떤 일반 대학에다가 그 어떤 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네. 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들어왔을 때 환경공단에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청이라는 건 내가 꼭 그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예? 환경청 만든다 환경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수자원관리위원회를 한다면 수자원관리위원회도 엄청 복잡한 조직이에요. 네. 그 하와이는. 네. 그래서 그런 조직 산하의 어떤 그 수석 연구원들로도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고도 전문성이 필요한 거니까. 물관리 통합 체계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 그렇죠. 체계라든지 적정 그것이, 배치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홍영철 대표님, 그 지하수 연구센터가 만들어졌는데 기대하는 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기능을 활성화하고 역량을 배가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뭐 초보적인 단계다. 이게 시작 단계니까 뭐 이렇게 과도한 기대는 또 그렇지만 어쨌든 제주도의 지하수가 이렇게 중요하고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처럼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제주연구원 산하의 하나의 뭐 센터라는 이름은 달았습니다만 매우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종합적인 네. 어떤 이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네. 분리하고 네. 더 확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선행돼야 될 거다. 그런 네.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이 관련된 이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나 뭐 이런 지역의 어떤 뭐 학술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정례적으로 지금 보니까 뭐 개발공사가 그 세계 물 포럼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게 물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너무 접근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네. 지하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이 생각과 뭐 학술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류될 수 있는 공간을 제주도가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선행돼야 될 것은 아까 김태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도 있어야 되고요. 네. 그렇게 지하수 연구센터를 좀 더 종합적인 그런 연구센터로 만들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그런 좀 제주도에서 네. 이런 논의들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하수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의 말 그대로. 네. 근데 그 이제까지 연구비를 가만히 한 37억 썼어요. 한 10년 네. 가까이 창립 이래로. 근데 무수히 많은 연구 용역 결과라도 그것이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아까 김태인 박사께서 얘기하신 공무원들이 네. 그 어떤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책임의 문제, 네. 그 다음에 실패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지하수 연구센터가 열심히 그 연구 용역은 하고 있지만 네.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네. 결과 과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지 예.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주물이 안고 있는 3대 위기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주물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관리 컨트롤 타워뿐만 아니라 수요 중심의 관리, 그 다음에 거버넌스 구축 등 많은 일들이 남아있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말씀이나 도민들께 바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우리 김태석 예.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민 여러분, 제주의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라산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 물이 없어지면 제주의 생명도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없어진다면 우리 후손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주의 미래도 안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제주의 물은 제주의 생명의 근원이고 제주의 미래입니다.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주의 물을 생명수로 생각한다면 정말 생명수처럼 아끼면서 생명수처럼 대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홍영철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그 물 관리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이어트다.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은 길이고 도민들이 고통 분담을 요구받는 그런 일이라서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당장은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를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풀어나가는데 힘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그 국가의 경쟁력이라 하면서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에서는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없는 제주는 생명력을 상실한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에 제주도 행정당국과 도민 모두가 함께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위기에 처한 제주물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물관리 조직 체계가 세워지고 또 실행돼야 할 줄로 압니다. 365일 물을 감시하고 시시때때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작동돼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